안녕하세요. 김명신의 교육문제해결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하고 학생들도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참여는 뭐 거의 생략되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그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움 말씀을 강혜승 전국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전에 첫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고, 이제 학교에서 뭐 명예교사회도 있고 또 학부모회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 중에 뭐를 들어가야 되나 좀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오랫동안 한 게 이제 명예교사회하고 네, 나중으로 가면서는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회나 이런 거는 아이가 반장인 아이의 엄마가 보통 학부모회 학부모회 대표가 돼가지고 네네. 학급 대표, 학년 대표, 전교 대표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학부모회 임원은 한 적이 없고 그냥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네. 부회장님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국 학부모회 대표, 참여 학부모회 대표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딸아이 중학교 때 학교 운영위원회 출사표를 던지고 출사표. 네. 선거를 치르셨겠네요. 네, 선거 치렀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네, 저도 떨어진 적 한 번 있어요. 네, 소견 발표를 해갖고 네. 그때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급식도 위탁급식이었어요. 네, 위탁급식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학교 급식을 이제 학부모회와 또 학교와 같이 소통을 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저 학부모회 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소견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졸업한 학교의 학부모분들이 소수로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릿수에서 밀려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떨어지신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에 네. 떨어지고, 네. 근데 다행히 그 학교가 보통 학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이렇게 뭐 1학년 2명, 그렇죠. 2학년 2명 그렇게 해놨는데 규정을 살펴보니까 인원 제한수가 없었어요, 학년에.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기 싫으니까 저를 무투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모 중학교에 이제 지역위원을 하다가 지역위원 잘한다고 옆에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 운영위원, 지역위원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무슨 투표가 있는지 고등학교 지역위원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큰아이가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운영위원도 하긴 했네요. 그럼 운영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 뭐 역할과 기능 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을 통해서 학교와 학교 안에 어쨌든 지역과 학부모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영국 제도죠.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를 이제 가져와서 1996년부터 이제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6년 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교 전반적인 운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인데도 그냥 학교에서 요청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참여하면서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역할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서울시 교육청이나 전국 단위의 17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연수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이제 그런 시교육청에서 준비해주는 연수를 가다 보면은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 아니면은 또 이렇게 퇴임했던 교장 선생님들이 모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학교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교장 선생님을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그냥 그 200~300명 있는 데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도 그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교육들이나 연수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학교 운영위원들 첫 번째 회의 가면은 연초, 학년 초니까 뭐 예결산 문제, 학교 네. 회계, 이렇게 지출과 결산에 대한 문제, 또 뭐 교육용 교과서 정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1년 후 이제 졸업 앨범을 어디랑 해야 될지 그런 그렇죠. 것도, 그다음에 수학여행 어디로 갈지, 네. 또 금액은 뭘 얼마로 할지. 그래서 학교에 이제 특히 수육자 부당 경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심의 의결에 하죠.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서 한 심의 사항은 거의 학교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예. 따라야 되는데, 네. 사립학교는 좀 자문 기구이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그 학부모로서 이거 회계가 뭐 지출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려면은 아유 안 물어보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리고 입 다물고 있다 보면은 거의 100% 네, 그 네. 원안 통과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좀 네. 학부모들이 자괴감을 일단 느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어머니회나 이런 거는 좀 같이 어머니들끼리 가서 교육 정보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도 나누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좀 하고는 그런 네. 좀 게 있는데 좀 가깝죠, 아무래도.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회의만 하고, 더군다나 교사들 앞에서 무슨 얘기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요 한 책을 갖고 왔어요. 네.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 편람이라고,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올해 나온 책이에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어렵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누가 얼마나 열심히 볼까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들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래도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결산 소위원회와 급식 소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 예결산 소위원회를 얼마만큼 자주 하는지, 그리고 급식 소위원회는 또 얼마만큼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좀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글만 읽는다고 해갖고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또 내가 이거를 아무리 숙지를 하고 간다 그래도 또 학교의 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네. 끝내지, 이렇게 요식적인 그런 절차로 생각할 경우에는 괜히 또 혼자서 또 네. 왕따 되기가 쉬우니까 또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것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예결산,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초등학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예결산 소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행정실장님한테 그 예결산 그 용어들 자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분들한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과 이런 개괄적인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부탁드려 갖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한 30~40분 진행하고서 이렇게 예결산에 대한 추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참여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또 뭐 명시유월이라던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올해는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인가요? 구성은 다 했고요. 온라인으로라도 다 구성을 했어요, 학교에서. 네, 예. 그러면 지금 회의나 의결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나요? 4월 달에 어쨌든 첫 번째 저희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5월 달에 한번 저도 참여를 했고요. 회의를 진행했고. 오프라인 회의로. 네, 오프라인 회의로 네. 예, 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서면 심의를 했어요. 네. 예, 긴급하게 네. 예, 해야 될 사안이라서.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또 오프 그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는 거의 온라인 회의는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 끼고 그래서 한 2-3시간씩 회의를 하려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1년에 한 4회 정도는 그냥 8회. 8회 이내 네.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님들의 고민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너무 출석을 안 한다, 바쁘다. 그래서 전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A라는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다면 자기 여동생 B, 또 자기의 친척 C, 이래서 3명이 그 같은 네. 아파트에서 좀 이상해서 연휴를 물어보니까 워낙 안 할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섭외를 해갖고 여자 형제 이렇게 다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26년 전에 야심차게 학교 자체 꽃이라고 출발했을 때와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네네. 교육운동 단체들의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3회 이상 그렇게 아무 연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그분을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제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무 이유 없이 안 오시는 분들은 없고 바빠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도 학교 운영위원회 카톡방을 만들어서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래도 성원이 되게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방과 후 수업, 체육운동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학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결정을 한다고 보니까요. 네. 요번에 그 교장 네. 이것도 학원위에서 결정하죠. 그럼요. 네. 네.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한 1,200개 학교 중에서 한 20% 정도 학교는 학교장 초빙제에 의한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것도 학원에서 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인사 문제 이런 그렇죠. 거에 일부나마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고 그래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 사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런 권리는 엄마들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의 권한은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원에 들어가서 네. 예,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 우리는 좀 돈 많고 애가 공부를 잘해야 학교를 좀 들락날락하지,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들락날락하면 엄마가 너무 나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시대가 그래도 많이 지금 바뀌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요즘은 내 아이가 공부를 꼭 잘한다고 해서 어떤 학부모의 임원을 하고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희석이 됐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변화를 위해서, 또 아까 얘기하셨던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한테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학교 운영위원회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역할을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일단 소견 발표하실 것들도 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 적어주시면은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어쨌든 한번 같이 참여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권한, 그 다음에 학부모의 권리는 참여를 함으로써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민주적인 학교,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학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